자, BIM 도서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 그죠? 이 책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이 책을 사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마지막에 오니까 좀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내용들의 거의 한 80% 이상? 80% 이상이 이 책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정리가 진짜 잘 돼 있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더 추가로 설명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이 책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이제 유용해요. 그죠? 이게 언제 나온 책이더라? 되게 나온 지가 좀 됐어요.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이 책을 이용하면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BIM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들어있어요. 실무에서 써야 되는 그런 내용 위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죠? 참고해가지고 보면 참 좋고, 여기 있는 뭐 매스 모델링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구조 모델링, 건축 모델링, 설비는 없어요. 이제 패밀리 만드는 거, 그다음에 문서화 시키는 거, 대지 모델링 하는 거, 템플릿 만드는 거, 그다음에 공동 작업하는 거. 공동 작업도 여기는 링크만 설명되어 있는데 물론 링크만 알아도 충분해. 그 다음에 내보내기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여기에 없는 내용들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협업할 때 필요한 기능들이 있잖아, 그죠? 그때 이제 우리가 추가로 배우는 거는 나비스웍스하고 트윈모션 이렇게 두 개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물론 실무 나가면 이거 말고도 더 필요한 게 많아요. 에너지 성능 분석에 관련된 것도 좀 필요하고요. 왜냐면 친환경 분석을 또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때 필요한 애들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구조 분석하는 것들 있어요. 뭐 지금은 마이더스 IT에서 만든 것들, 마이더스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레빗만 배우는데 레빗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은 아키캐드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프로젝트 이런 거랑도 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때도 이제 그 내보내기라던가 아니면 익스포트 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나 기능이 있어요. 방법.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고, 그것도 물론 배운 거에서 응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레빗 안에서 세팅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했는데, 나중에 되면은 레빗에서만 작업 안 해요. 물론 레빗 안에서 기본적으로 하는데 외부에서 다른 툴을 많이 써요. 뭐 다이나모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도 쓰고 있고 PDF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포토샵 당연히 쓰고요. PPT 당연히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정보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레빗 안에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꺼낼 거냐, 그런 것들을 알아야, 그리고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만들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런 기능들 위주로 설명을 주로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한 거 위주의 그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공모전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아직 학생이니까 현상 설계라거나 이런 데 적용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건축 학생 공모전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 위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도면을 만들거나 아니면 모델링 할 때 필요한 기능들 위주로.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썼으면 좋겠냐면, 뭐 학기 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BIM 어워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건축 학회에서 나오는 뭐 디지털 아키텍처라고 하는 또 공모전도 있습니다. 이런 공모전을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 위주의 공모전이 대부분인데, 설계 위주의 공모전은 당연히 여러분들 좀 하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나의 희소성을 좀 만들려면 아무래도 남들이 많이 안 하는 그 특정한 나만의 뭐 필살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나는 여러분들이 BIM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BIM 말고 다른 거를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시간에 배운 것들을 최대한 좀 잘 활용해서 남들보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런 공모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BIM 어워드라고 하는데 좀 참가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때 여기 나오는 기능들을 알면 최소한 중간 정도 이상의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은 넘어서요. 중간 이상은.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입선 정도 노려볼 수 있는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이제 협업과 관련된 것들이랑 그다음에 BIM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더 있으면 더 높은 상을 좀 노려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가지고 많이 봤으면 좋겠고, 올해는 이미 끝났으니까 요번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했던 프로젝트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잖아, 그죠? 그 만든 게 아마 그 전에 그 설계 스튜디오에서 했을 때는 아무래도 디자인 위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모델링해서 뭔가 정보화 시키고 문서화 시키는 작업은 할 기회가 없었잖아, 그죠?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주로 좀 많이 다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을 좀 더 정리를 잘 하게 되면 특히 BIM 도서를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잘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모전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세요. 아마 2020년, 2021년 이쪽에 있는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지도하고 있는 학부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도 공모전에 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뭐 특별히 내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 안 해줘도 이미 자기들이 잘 다루기 때문에 상도 받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충분히 뭐 나중에 뭐 따로 나한테 찾아와도 되겠지만 찾아오지 않고 지금 배운 기능과 여기 있는 이 책 내용만 활용을 해도 사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면 선생님의 욕심 같으면 여러분들이 BIM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하는 것도,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취업 후에 나중에 이직을 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조건의 다른 곳으로 갈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이론 수업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얘기해 준 것도 있고 뭐 안 해준 것도 있긴 한데, BIM이 점점 이제 의무화 대상이 이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이제 실력을 발휘할 때쯤, 뭐 나이로 치면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 될 때쯤 되면 거의 모든 건물은 이제 BIM으로 설계하고 이제 인허가도 BIM으로 되고 시공도 BIM으로 해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뭐 내 말을 못 믿겠으면 구글에 BIM 의무화 뭐 검색해봐도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뭐 선생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는 공개된 정보니까 찾아보시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미리 지금 수업 시간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조금 많은 양의 것들을 타이트하게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예요.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갔을 때는 이거를 따로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거를 미리 학교에서 미리 배우려고 하니까 짧은 시간에 심화학습을 많이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건축학 인증을 하고 있는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에 한 3분의 1? 2분의 1도 채 안 가르쳐줘요, 사실. 그리고 그 정도만 배워도 뭐 졸업하거나 여러분들 BIM 툴을 쓰는 데는 사실 문제도 없고, 근데 선생님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실무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공모전을 할 때 필요한 것들 이런 걸 좀 BIM, 그러니까 레빗 위주로 많이 가르쳐 줬어요. 지금 이런 방식을 내가 언제까지 계속 유지할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바꿀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3학년 2학기가 아니라 뭐 3학년 때 미리 BIM을 레빗을 배우게 되면 그 위에 학년에 또 다른 과목을 나중에 이제 학인증 이제 교과목이 개편돼서 하게 되면 뭘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냐면 다이나모 같은 거를 좀 다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라이노를 배운 친구도 있고 뭐 할 텐데 글라스하퍼랑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글라스하퍼 같은 경우는 건물의 형태를 만드는 디자인하는 데 주로 많이 이용한다고 하면 BIM에서 사용하는 다이나모는 조금 더 다릅니다. 그래서 BIM 안에 있는 정보를 추출하거나 BIM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것들을 자동화시키거나 좀 더 우리 요즘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회가 되면 나중에는 하고 싶은데, 지금은 사실 레빗을 배우는 것도 빠듯한데 거기에 또 많은 것들을 더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제 욕심 같아서는 더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4학년과 5학년 때에 사용하게 될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그러니까 설계 스튜디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선생님 욕심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기능을 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는 학생도 없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도 좀 이해는 되고, 왜냐면 좀 어렵잖아, 그죠? 지금 당장 안 쓰는 기능이라던가, 뭐, 몰라도 되는 기능들을 자꾸 내가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없지 않아 인정하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필요 없는 기능들도 설명을 추가로 좀 많이 한 게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지금은 필요 없을지언정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했을 때 이거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여러분들의 레벨을 결정을 합니다. BIM 수준을 얼마나 이걸 다룰 수 있느냐의 레벨을 결정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출신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많이 좀 욕심을 부렸다라고 그렇게 좀 좋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의 그 넋두리는 여기서 하고, 아까 첫 번째 동영상에서 다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더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한글 파일에 보면 그 여러분들 그 BIM 도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풀어서. 자, 일단 도면 작성 기준 보면 이게 좀 예전에 만든 거라 그랬죠. 이게 그렇다 보니까 이때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그렇고 전환 설계라고 하는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BIM을 처음부터 끝까지 BIM만 쓰는 게 아니라 CAD 작업을 다 하고요. 그 CAD 작업을 병행하면서 3D 모델링으로 BIM을 올리는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CAD 파일을 BIM 파일로 얼마나 정확하게 옮기느냐, 그리고 CAD 파일에서 내가 빠뜨린 점들, 부족한 부분들, 뭔가 틀렸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간섭이라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리고 최대한 레빗에서 이제 익스포트 되고 있는 도면이라던가 정보들이 CAD나 아니면 뭐 엑셀이나 한글로 문서를 만들던 방식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비슷하고 똑같이 유사하게 만들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작업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 있던 것이랑 유사하게 만드는 기능들 위주로 이제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물론 지금은 전환 설계라고 하는 게 강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는. 근데 나중에는 전환 설계라는 개념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CAD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레빗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마무리도 레빗에서 되고, 나중에 보완 작업을 하거나 이럴 때만 CAD나 뭐 한글이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걸로 이제 변경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메이저 회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해안, 여기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해안 건데, 해안 같은 경우에는 아예 회사에서 CAD를 이제는 안 씁니다. 그죠? 쓰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CAD를 잘 해봐야 해안 가고 싶은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레빗을 잘 쓰는 게 차라리 그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제 다른 메이저 회사들만 하던 것들이 점점점 그 밑에 있는 1군 회사에서 2군 회사, 그 다음에 3군 회사까지 내려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고 있는 무형이나 이런 곳들도 이제 지금 BIM을 많이 하고 있고, 좀 더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해가지고 몇 해가 지나면 오히려 이런 BIM에 대해서 이해도가 뛰어나고 기능들을 잘 알고 파악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더 빛을 보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도면 구성에 관련된 것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면 데이터를 만들 때는 여기 나오는 좀 CAD 원본 데이터랑 거의 뭐 유사하게 만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때는 납품을 CAD 파일이나 이런 걸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나중에는 아니다 이런 거고요. 단위 관련된 거는 조심해야 돼요. 아무래도 이게 국내에서 만드는 건 다 밀리미터 단위인데 해외 같은 경우에 인치나 이런 단위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팅할 때 내가 조금 어디서 잘못돼 있으면 단위가 밀리미터가 아니라 인치나 이런 걸로 바뀌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도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우리가 CAD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BIM에서 뭔가를 할 때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는 좀 심해요.
근데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오히려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고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트에 관련된 건데 CAD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트 만들고 이런 거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 그죠? 근데 실무에선 이 시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트를 얼마나 잘 만들어가지고 정리를 잘 하느냐도 되게 실무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트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시트를 구성했을 때 얼마나 잘 이제 도면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각각의 사이즈별로 어떻게 치수가 될 거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되고요. 도면 배치는 뭐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 뭐 1학년 때나 2학년 초에 손도면 그리고 할 때 다 해보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면에 한 장만 시트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장이 들어갔을 때는 도면 읽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도면을 배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면 도면이 4장 들어갈 경우에는 왼쪽 상단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상단, 왼쪽 하단, 오른쪽 하단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게끔 1, 2, 3, 4가 1, 2, 3, 4층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크게 들어갈 때는 왼쪽부터 오른쪽 순서로 간다. 이렇게 옆으로 가로로 길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순서를 지켜서 배열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게 정말 별거 아닌 거지만 요거 하나 틀리면 사람들이 읽는데 도면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이런 게 어려우면 도면을 이해하는 게 어려우면 좋은 평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특히나 나중에 실무 들어갔을 때 현상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런 거 하나 때문에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 정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방위 표시 같은 거 이제 빼먹기 쉬운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 누락시키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용어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무 가면 당연히 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이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 부분이면 실무 가면 또 많이 쓴다라는 것들, 이런 표시들은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실무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야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FL이라고 하는 거는 플라워 레벨이고, 이거 SL이라고 하는 건 슬라브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구조 같은 경우에는 슬라브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플라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슬라브 위에 마감재 바닥이 들어가면 그 바닥 기준으로 계산을 또 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플라워 기준으로 여기 그러니까 플로어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슬라브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둘 다 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기입하는 항목들, 건축주라든지 뭐 주기, 수정, 프로젝트 명, 코드, 도면명, 축척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되는 것들, 이런 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학교에서는 이걸 다 쓸 필요 없죠, 그죠? 그런 것들이고, 표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도 따로 있고요. 정리를 뭐 예시입니다. 요렇게 하거나, 이거를 반으로 접는 걸 경우에는 이렇게 하거나, 그죠? 이거는 이제 여기 회사에서 자체 쓰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더 뭐 예쁘게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상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학교에 쓸 때는 색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뭐 그냥 보기 편한 색깔 쓰면 되는데, 밖에 나가면 실무에서는 이 색깔 쓰는 것도 아무 색이나 쓰면은 한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색도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용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축척 같은 거 이제 표시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고, 일반적으로 쓰는 축척 이외에 다른 축척은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죠. 기본적인 거죠, 그죠? 여기 뭐 주로 많이 쓰는 축척들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축척은 안 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스케일바 표시, 축척이 써 있더라도 스케일바를 같이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부러. 그다음에 뭐 마감에 관련된 것들인데 스케일별로 표현하는 정도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나오는 기준은 회사에서 쓰는 기준이고요. BIL이라고 해서 뭐 빌딩 인포메이션 레벨이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쓰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어 놓은 모델링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 수준에 맞게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수준대로 하는 건 회사 내규인데 아마 그것도 바뀌었을 거예요. 미국 기준으로 할 때는 LOD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한국 기준에서는 BIL이라고 부르는데 아마 지금은 BIL 기준으로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모델링 돼야 되는지 아마 회사에서도 자체적으로 기준이 나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면은 찾아보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학생 수준에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학생 수준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자세하게 모델링 하는 게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선 종류들 넣는 거, 뭐 이건 여러분 다 아는 거고, 해칭이나 이런 것도 회사에서 정해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일관성 있게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것만 써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문자 크기나 이런 것들도 정해진 게 있습니다.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이것도 정해진 거를 써라 라고 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글자를 배치할 때 이렇게 기울기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막 하지 마라 지시선도 그런 이야기고요. 글꼴 관련된 것들, 크기 관련된 것들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글자 크기도 어떤 크기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굳이 이럴 필요 있나 싶지만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이 기준에 맞게 글씨를 작업하면 제일 좋고, 그죠? 넘어가서 치수 지시선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화살표 모양도 이제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나 싶겠지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내부 치수 쓰는 방법, 외부 치수 쓰는 방법 다 정해져 있고 안목 치수 표시하는 방법, 중심 치수 표시하는 방법 다 정해져 있고 그죠? 계단과 관련된 것들 여기 보면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시킬 거예요 아마. 그냥 참고용으로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 경사 표현하는 방법, 슬로프 물매 표시하는 거, 기울어져 있는 거, 주열 번호 표시하는 방법, 그리드에 숫자 적을 때 적는 순서들, 크기, 거, 지시선 만드는 것들, 면을 선택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에 까맣게 칠해진 애를 쓰고 선을 표시할 때는 화살표를 쓰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다라는 거고요. 절단면을 표시할 때도 쓰는 게 차이가 좀 있다. 이런 계단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표시하는 건데 이거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거를 틀리는 친구들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있고 도면에 이름 쓰는 방법 이거는 꼭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여기 해안에서 쓰는 겁니다. 전개도 만드는 걸 안 보여줬구나. 전개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인면도를 여러 장 만들면 되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전개도 만드는 거 가르쳐 줄게요. 기호 표시하는 방법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 상세 도면 그릴 때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만드는 방법 고저자 표시하는 방법 오픈 표시하는 방법 이런 것도 실수하는 사람들 많아. 요거는 창후 이거 아마 여러분들 1학년 때나 2학년 초에 아마 이런 것들 기호에 대한 거를 한번 봤을 거야. 그죠? 윈도우 도어 이런 말인데 그죠? A라고 쓰면 알루미늄이고 그죠? S라고 쓰면 스틸이고 목재는 우드고 이렇게 쓰는 건데 도면에 상세 도면 보면 이런 거 다 써있죠. 그죠? 근데 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요 정도는 읽을 줄 알아야 그죠? 이게 뭔지 정확히 파악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 이거는 이제 좀 복잡한 실시도면 정도 가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이런 거는 안 씁니다. 그죠?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집안에 경사 표시하는 기호인데 이거 여러분들 지적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표시 있는 것들 가끔씩 봤을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시 있었을 거야. 그죠?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출입구 표시할 때 이거 말고 다른 걸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걸 쓰는 겁니다. 우수관, 우수관 나눠가지고 표현하는 거고 소화점 표시하는 거고 제로 표시하는 거 이거 아마 여러분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다 배웠는데 이제 레빗상에서 이제 쓸 때는 여기 있는 요 표현대로 무조건 해라라고 그냥 정해 놓은 겁니다. 회사에서 디테일별로 다 이제 정해 놓은 겁니다. 알면 좋아요. 회사 가서 비슷하거든. 거의 모든 회사들이 큰 차이는 없거든.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굳이 따지자면 우리 나중에 간섭 검토했을 때 이제 뭐 나오죠? 그럼 이렇게 구름표 표시해가지고 이게 뭐다라고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뭐가 틀렸다 이런 거 찾는 겁니다. 키플랜 이거 빠뜨리는 친구들 많은데 키플랜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지금 설명되어 있고요. 더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일단 어떤 내용이라고 보면 되냐면 이제 주석 작업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한 거라고 보면 돼요. 나중에 이제 도면으로 만들고 나면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앞에 보면은 모델링에 관련된 것들도 있었죠. 우리가 시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조금 더 보면은 앞에 뭐가 있었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었나? 뭐 요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필요한 것들인데 요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시간이 조금 되면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게요. 동영상에서는 이걸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죠? 자, 요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로 하고요. 여기서 동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지만 실무에서 하고 있는 것들, 실무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석 작업들, 이 주석 작업이 우리는 뭐 이렇게 모델링이 중요해 주석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도면으로 봤을 때 모델링 된 정보보다 더 이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게 주석으로 그 위에 이제 써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주석 작업도 잘 해야 도면을 잘 표현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주차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